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최고 단계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도 코로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25일까지 2주 동안 병사들의 외출은 통제되고 휴가도 최소 범위에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엄중한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군의 가연자산을 총동원해 범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병영시설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육군훈련소의 모든 생활관이 내년까지 침대형으로 바뀌고 육군과 해병대의 침구류도 솜이불로 바뀝니다. 공군과 해군은 앞서 솜이불로 바꿨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야외 생활을 하는 특성 때문에 모포와 포단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상 방안으로 육군과 해병대에도 순차적으로 솜이불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올 후반기엔 육군과 해병대 각각 한 개 부대씩 솜이불로 도입할 예정이며 군장 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모포를 없애고 사계절용 침낭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남다른 애정으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39주기 추모식이 지난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위트컴 장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후 제2의 고향이 한국에 남고 싶다며 유언을 남겼던 고 위트컴 장군은 지난 1982년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나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들은 이날 추모 행사를 통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위트컴 장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해군 사관생도들이 지난달 28일부터 2주 동안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진행된 유격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유격휘장을 받았습니다. 해사생도들은 해병대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동하계 교훈단에서 군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3년 만에 해병대 유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해병대 벽암지 유격교육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완전무장 행군부터 레펠, 암벽등반, 도하 등 해병대 유격훈련 정규 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했습니다. 유격훈련을 마친 사관생도들은 해병대 유격휘장 수여식 행사를 통해 2007년 해사 65기가 휘장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167명의 해군 사관생도들이 유격휘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군 사관생도들이 지난달 28일에 하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과 영법 교육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패러글라이딩 훈련은 생도들의 공중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공중 환경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3차원 공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해양 생활 훈련에서도 이병을 통한 호흡법 적용과 비상용 보트 탑승 훈련 등 해상 임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생존 능력을 함양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과 해양 생활 훈련을 마친 생도들은 공중 생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모형탑 강화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생도들은 무려 11m 높이의 모형탑에서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히 뛰어내렸습니다. 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공군사관학교 군사학예 훈련, 공사는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년별 훈련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고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듣는 시간입니다. 장병 생활 여건을 위한 병영시설 분야 개선 방안이 대대적으로 논의됩니다. 사라지고 달라지고 확 넓어지는 결정적인 3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3가지 장면 비포 앤 애프터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순한 맛입니다. 첫 번째 비포 앤 애프터인데 기상나팔, 빰빠라밤 함께 시작했던 이게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휴일이면은 연병장에 나와서 모포 털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지 날리던 그 모포도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참 많이 그죠, 터는데요. 이게 터는 거. 네, 2인 1개조로. 일광건조도 시키고. 네. 그렇죠.
국방부가 소미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사용이 불편한 모포와 포단이죠. 군용 매트리스 위에 덮는 침구의 보급을 중단하고 해 공군처럼 상용 이불과 사계절 침낭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군에서는 사실 이 모포가 상당히 오래된 거다 보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모포는 자주 세탁할 수가 없어서 위생적인 측면은 물론 수면 여건 보장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육군 22개 부대 장병 3,700여 명을 상대로 모포와 포단을 일반 이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봤더니 전체의 86%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접하고 나서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소미불을 준다 그러면은 이건 군장을 그럼 어떻게 결속을 해야 되냐. 사실 모포 포단이 군장 결속 용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 야외에 나가서 훈련할 때 쓰는 그거였는데 이게 모포를 꼭 사용해야만 했던 부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과 해군은 각각 지난 1974년과 1999년부터 평시 상용 이불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특성 등으로 창군 이후 줄곧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군하고 공군하고는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부대 특성이 다른 육군과 이제 해병대만 이렇게 모포와 포단을 사용했던 거죠. 돌발 질문인데 네. 사실 저는 못 봤어요. 해군하고 이제 공군에 사용하고 있는 소미불을 조선사를 보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산도함에서 이제 탔는데 거기서 이제 한산도함 취재를 갔다가 이제 한산도함에 있는 침실을 받아서 거기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소미불이었어.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불이 되게 푹신푹신하고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밤에 시원한데 또 이불 덮고 자는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꽤나 그 쾌적한 느낌이었다. 네네, 그렇죠.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장 이게 소미불로 바뀐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네. 우선 올 하반기에 육군과 해병대 각각 한 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시에 상용 이불 커버랑 소미불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시범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분과위에다가 네, 분과위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내보낸 내용이겠죠. 자, 어찌됐든 두 번째로 달라지는 비포 애프터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진한 맛에서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비포 애프터 달라지는 군 취사식당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조리병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조리병들의 업무 부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커진 면이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출타가 제한되면서 부대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늘고 격리 장병들의 급식 배송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진 면이 있습니다. 또 조리병들은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이 또 제한되는 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휴가와 휴식 등을 보장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조리병들 정말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올 초만 하더라도 그 사진 SNS에 올라온 것으로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됐었잖아요. 군을 지금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취사식당 내에 이제 조리병들 이 여건이 확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는 만큼 여건도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조리병들의 업무 부담을 낮춰주자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인력 증원이 제일 먼저 논의가 됐습니다. 조리병 수를 늘린다는 거죠. 국방부는 취사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인 육군 급양관리관을 기존 590여 명에서 1,070여 명으로 약 81% 정도 증원할 예정인데요. 7,800여 명인 육군 조리병도 단계적으로 1,000여 명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퀘스천 궁금한 게 그러면 병력을 늘려주면 조리병들의 어떤 여건이 뭐 좋아진다 이게 확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정대로 증원이 추진되면 현재 병력 250여 명 규모의 중대급 부대 기준으로 조리병 3명이 5명으로 늘어 1인당 80인분에서 50인분 담당으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예산 투입도 도움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100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 각군 취사장에 최신 5분기 1000여 대를 우선 도입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취사장에 설치한다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5분기 설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5분을 사용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만큼 큰 걸 잘 몰라요. 네. 자, 조리병들의 휴식 시간 확보와도 사실 5분기 도입이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조리기구 보급은 요리 시간을 단축하고 조리병의 노동 강도도 줄일 수 있는데요. 구이랑 찜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면서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5분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상당 시간 소요되는 채소 손질을 돕기 위해서 절단기가 확대 보급된다고 합니다. 네. 또 취사장 청소를 위한 고압 세척 청소기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고압 세척 청소기까지 네. 도입이 된다. 그러면 뭐 적어도 뭐 어떻게 보면 설거지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를테면 그거죠. 식당을 이제 씻는다거나 네. 청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여건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인가요? 조리용 로봇. 네, 뭐 조리용 로봇, 네. 저도 있으면 하나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는 단계는 그렇겠죠. 아닙니다. 네, 민간에서 활용되는 조리용 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조리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많은 반복 업무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민간군 합동위원회에 아이디어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제 취사식당 공간 자체도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낡은 취사장이 그 해썹이라고 부르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맞는 형태로 개선된다는 얘기인데 이 해썹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전체 취사식당 2,700여 곳 중에 약 700여 개소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남은 800여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안에 신속하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식당을 단순한 취식 목적이 아니라 문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에서 군대로 처음 만나는 군대 육군훈련소의 개선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마지막 내용은 매운맛입니다. 자, 마지막 비포 앤 애프터 앞서 언급했듯이 육군훈련소 얘기인데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내년 새롭게 또 착수를 하는 또 공간들이 있습니다. 내년 새롭게 공간을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2029년까지 5개 연대를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개 연대에 대해서는 증축과 개축이 또 이루어지는데요. 7개 연대 전체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현재 육군훈련소 생활관 내 1인당 2.6에서 3.3제곱미터 약 한 평 정도의 생활 여건이 국방 군사시설 기준인 1인당 6.3제곱미터로 약 2배 수준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 훈련소 내 위생시설에 대한 부분도 개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생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훈련소 연대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임시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73억 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방 군사시설 기준에 따르면 샤워기는 13명단 1개 등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금 육군훈련소의 7개 연대 중에서 좀 낙후된 5개 연대에는 샤워기가 53명당 1개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또 아직 침상형을 사용 중인 3개 연대 생활관도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침대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할 때 특별히 사실 이게 100년 대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제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과 취사 식당의 바닥 면적 기준을 정하고 국방과 군사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한데 단순히 생활실뿐만 아니라 장병 건강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의 사각지대가 되는 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모포와 포단이 이불류로 교체될 경우 장병들이 마주잡고 먼지를 털거나 접어서 군장을 꾸리는 모습은 이제 곧 기억 속으로 사라질 전망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혜택들이 받는 장병 중심의 이로운 개선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다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이번 주는 똑소리 나는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요모조모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육군입니다.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최정예 육군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 절차. 육군의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셨죠?
떨리는 면접 현장을 직접 담았습니다. 이번 장기복무 면접에 실제로 응시한 부사관이 면접을 준비한 과정을 직접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면접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엿볼 수도 있고, 정말 대박인 건 각 면접 단계별로 면접관이 직접 나와서 평가 요소도 알려주는데요. 정말 꿀팁 아닌가요? 평소 장기복무 선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셨거나 면접을 앞둔 분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인 것 같네요. 공군은 전문 특기병으로 입대를 준비하고 계신 장정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제작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사가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입대 준비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전문 특기병과 일반 전문 기술병은 뭐가 다른지, 또 경쟁률은 얼마나 센지 알쏭달쏭한데요. 이 영상 하나면 입대 요강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라서 더 흥미롭고 더 생생합니다. 입대를 앞두고 막막한 여러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이 영상은 공군 공식 유튜브에서 보세요. 이번엔 해군입니다. 해군사관학교 혹시 가보셨나요? 전 못 가봤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직접 회사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해군사관학교 랜선 투어. 해군 장교를 희망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딱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이 제한되는 요즘 랜선 투어로 학교 이곳저곳을 자세히 알려주니까 편하게 학교를 둘러볼 수 있고 너무 좋은데요. 회사의 정문부터 생활관, 데이트 코스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면접부터 공군 병사 입대 요강, 해군사관학교까지 둘러봤습니다. 육해공군, 장교 부사관 병 모두 다르지만 군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바라는 걸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을 응원합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장정분들 그리고 전역하신 분들 모두 잘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제는 국방뉴스의 최전방 공격수 조다니엘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내용 정말 중요한 거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저번 주와 이번 주 국방뉴스에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업무들을 소개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업무들을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국방 매거진 주제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자, 어찌됐건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원칙으로 풀어봅니다. 19번째 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비밀수첩 19번째 장은 달라지는 업무를 내자 키워드로 4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자 키워드로 4가지를 준비했다. 네. 자, 그럼 먼저 입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선택 가능입니다. 선택 가능?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보충역, 흔히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에게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 약간 구체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보충역이라고 하면 병무청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을 말을 합니다. 네. 이분들은 현역 병사로 군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군복무를 대체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군복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약간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 이미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현역번호 나는 좀 바꾸고 싶다. 그럼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병무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상자들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실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한 거죠.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서 신청 절차도 간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보충역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현역 복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색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키워드는 다시 보자입니다. 다시 보자. 네.
그렇군요. 네, 뭐 색약자를 다시 보자는 이런 뭐 의미와 좀 비슷할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기술행정병과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군사특기에 한해서 색약자들도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 5월부터 벌써 시작이 된 제도인데 정보체계 운용 정비, 전술 C4I 운영 정비를 포함한 기술행정 분야 5개 군사특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화생방 시험을 포함한 4개의 전문특기 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전에 특기별 임무 수행을 철저히 고려하면서 색약자에 대한 지원 자격을 완화한 건데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앤 조치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정말 잘 바꾼 제도 같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색약자들도 결국에는 제대로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기술행정병이죠. 예, 기술행정병과 전문특기병을 하겠다고 좀 확대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이나 다음 키워드 또 보겠습니다. 네,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달라지는 제도. 다음 키워드는 신식이다입니다. 신식이다. 네, 뭐 그렇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현역 모집병을 지원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이 대면 면접에서 화상 면접으로 모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언택트 형식으로 말 그렇죠. 그대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코로나 시대의 일상이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면접장 가는 것도 그쵸. 정말 어려웠는데 이 화상 면접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화상 면접은 지난해 7월부터 공군에 대해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한 건데 올해 2월에는 육군 기술행정병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이번 달인 7월부터는 해군과 해병대, 일반 기술병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어학평가나 실기평가가 있는 일부 전문특기병에 대해서는 화상 면접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대면 면접을 보는 점도 여러분께 따로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대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약간 변화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 중에 3개를 들어봤어요. 그죠? 3개를 들어봤는데 네 번째 키워드는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분들,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전역하신 분들도 잘 보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한 가지 키워드가 남았는데 앞선 이야기는 국방의 의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달라지는 업무였고 지금부터는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 병장 특진입니다. 병장 특진. 네, 그렇습니다. 되게 구미가 확 당기지 않나요? 특진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확 느낌이 오거든요. 네,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 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떤 부분이? 30개월이라고 하면 되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옛날 군대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를 그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는 병 진급도 일정 공석만큼 선발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굉장히 병장 진급이 빡셌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30개월 이상 복무를 하고서도 병장을 진급하지 못한 채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병장 특별 진급의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를 마친 상병 전역자가 대상이고 오는 10월 1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혜택이 되실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상병 만기 전역자 또는 그 유족이 각 군과 해병대로 신청을 하면 접수받는 부대에서는 사실 조사를 하고 진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대상이고 또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급이라는 제도가 남발되어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좀 사실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무탈하게 정말 성실하게 병무를 이제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된다. 네, 그런 말인 그렇죠. 것 같네요. 자,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예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조 기자, 네. 오늘 네 자로 말해요. 네. 네 가지 키워드 알아봤는데 네 자로 말해요는 뭡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자 함께 하자입니다. 함께하자. 네, 그렇습니다. 위고 투게더인가요? 네, 뭐 함께 해야지 않을까요? 네. 뭐 오늘은 달라지는 국방 업무, 병무들에 대해서 키워드로 소개를 했고 또 이전에는 또 달라지는 민간군 위원회에서 달라지는 이제 그쵸. 국방 그런 업무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업무와 제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외침들이 국방 업무들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며 제가 함께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민관군 협의회라고 만들어진 이유가 앞에 민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의 얘기를 더 많이 듣겠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발전을 위한 그런 제언들이 많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자로 말해요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창군 이래 70년 동안 유사시 필수품이었던 모포를 소미불로 바꾸고 휴대전화도 사용하고 우리 점차 장병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복무가 단순히 사회와 단절된 기간이 되지 않도록 복무 환경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복무 동기를 유발하는 것, 사실 이게 전투력도 높이고 전역 후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 매거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